안녕하세요, 미림입니다. 지난 예고편에서 기억을 잃은 서동주와 여운남이 우연히 만나게 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됐는데요. 오늘 예고 내용, 여운남의 임신까지 풀어드릴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바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럼 미리미리 구독해서 미리 보기 모든 영상 미리미리 볼 수 있게 많이 놀러와요. 보물섬 5화 예고 지금 바로 미리 보시죠. 1층 카운터 앞 점원과 대화를 나누던 서동주는 여운남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립니다. 동주야. 여운남의 눈이 흔들립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죠. 서동주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봅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오히려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어딘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저기 누구신가요? 서동주의 말에 여운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뭐? 그 순간 옆에서 내려오던 여미철이 그들의 대화를 듣고 걸음을 멈춥니다. 그의 시선이 서동주에게로 향합니다. 야, 서동주 이 깡패 새끼야, 내 눈앞에 뛰지 말라고 했지. 여미철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경계와 분노가 섞여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동주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전화기 속 너머로 들린 목소리와 비슷해서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전화? 너 전에 나한테 욕짓거리 했던 그놈이냐? 여운남은 절망스러운 얼굴로 서동주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동자에서 자신을 향한 어떤 감정도 읽을 수가 없어요. 희철씨 잠깐만, 어차피 우리 사이 다 아니까 딱 5분만. 그녀는 동주의 손목을 잡아채서 건물 밖으로 데려갑니다. 서동주는 난감한 듯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 저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사고를 당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나질 않아요. 여운남의 손이 서동주의 손목을 향합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팔을 잡고 그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타투를 바라봅니다. 이거 봐. 네 손목에 새겨진 글자를 봐. 구독과 좋아요라고 써져 있잖아. 넌 서동주야. 서동주는 타투를 내려다보지만 아무런 기억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 여미철이 따라 나와 여운남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깁니다. 여운남 너 뭐하는 거야? 잠깐만 희철씨. 이제 됐어. 우연히 만난 거면 인사만 하고 끝내. 이 새끼 이제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여운남은 필사적으로 서동주를 보지만 그가 보이는 건 오직 혼란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간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서동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아픔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합니다. 동주야 미안해. 다 나 때문이야. 너 말대로 난 쌍년이었어. 그 말을 남긴 채 여운남은 뒤돌아섭니다. 여미철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둘은 서둘러서 매장을 떠납니다. 서동주는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 한 구석이 이상하게 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그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이름은 오직 성현뿐이었으니까요. 서동주는 발걸음을 돌아서며 어딘가 낯설지만 익숙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운남. 그녀의 얼굴을 보고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저려왔어요.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던 것처럼. 그런데 그 순간 서장모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동주는 고개를 돌리자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는 걸 발견합니다. 네? 그중 한 명이 갑자기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시죠. 잠깐만요, 뭐 하는 겁니까? 서동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빼내려 했지만 이미 두 명이 그의 양팔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그들이 강제로 그를 끌고 가려는 순간 저 먼발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 여운남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동주를 납치하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동주야! 그녀가 달려오려 하자 여미철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뭐하는 거야? 상관하지 마. 저 사람들이 지금 동주를... 넌 더 이상 저 새끼랑 관계없는 사람이야. 여미철의 단호한 목소리에 여운남은 주먹을 꽉 쥡니다. 그녀는 무력하게 그들이 서동주를 끌고 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두운 지하실, 눈을 뜨자 서동주는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손목에는 거친 밧줄이 감겨 있었어요. 그때 익숙하면서도 불쾌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주야 어서 와라. 서동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염장선이 앉아 있었습니다. 죽은 자식이 돌아와도 이처럼 반갑지는 않을 거야. 염장선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동주의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네가 살아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는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넌 참 운이 좋은 놈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운은 여기서 끝이야. 서동주는 묵묵히 그의 말을 듣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십니까? 염장선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뭐라고? 서동주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염장선은 코웃음 치며 허일도를 돌아봤습니다. 허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이놈이 지금 뭘 하자는 걸까요? 허일도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동주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지워진 겁니다 선생님. 서동주가 기억을 잃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염장선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짜였습니다. 염장선은 서동주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정말 기억을 잃은 거라면 좋지. 이거 참 재밌어지겠건. 그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네 머릿속에 스위스 계좌 비밀번호가 있다.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어. 그는 한 손을 들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깨워주면 되니까.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장갑을 낀 손,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초점 없는 눈빛의 얼굴, 염장선이 고용한 고문 기술자였습니다. 뜨겁고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휘감습니다. 서동주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고문 기술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서동주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요. 의자에 묶인 채로 피투성이가 된 서동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염장선은 지루하다는 듯 턱을 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동주의 앞에 섰어요. 서동주, 네가 쇼를 하는 건지 진짜 기억이 없는 건지. 그는 서동주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서동주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일도를 향했습니다. 대표님이 저를 죽이려고 총을 쐈습니까? 순간 허일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염장선은 비웃으며 허일도를 돌아봤어요. 이 친구 봐요. 기억이 없다면서 이런 건 또 물어보네. 그는 서동주의 턱을 쥐고 강제로 얼굴을 올려보게 했습니다. 쇼가 아니라면 나는 기억상실 걸린 네 머리를 망치로 부숴서라도 스위스 계좌를 돌려받을 거야. 염장선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할 기세였습니다. 고문 기술자는 새로운 도구를 꺼냈습니다. 이제 더 극단적인 방법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서동주는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너무나도 지쳐 있었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짓누르며 그는 또다시 기절하고 말아요. 어두운 기억의 조각들, 아득한 어둠 속 서동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그 앞에는 여은남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주야, 가지마.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총성, 누군가가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서동주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어요. 거기에 새겨진 YEN 이라는 문신. 그 순간 기억이 터져 나왔어요. 과거가 한순간에 머릿속으로 몰려왔습니다. 여은남과의 추억, 염장선과의 거래, 허일도의 배신, 그리고 총을 맞고 바다에 빠지던 순간까지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서동주는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어요. 손목의 문신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모든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장 이를 숨기기로 결심했어요. 염장선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스위스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서동주는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서동주는 비틀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다시 공허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염장선은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머릿속이 아직도 텅 비어있는 건가? 서동주는 힘겹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말에 염장선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좋아. 그럼 네 기억을 되찾아줄 시간이 필요하겠군. 그는 손짓을 하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녀석을 다시 가둬둬. 서동주는 다시 끌려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억을 잃은 척하며 탈출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여은남은 방에서 거울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을 배 위에 가져다 댄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이틀 전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이 맞네요.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아이는 서동주의 아이였어요. 하지만 이제 서동주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그를 찾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는 여미철이 차에 기대어 담배를 태우고 있었어요. 은남은 결심한 듯 핸드백을 집어들었어요. 서동주를 찾아야 했어요. 이대로 두면 영영 그를 잃을지도 몰라요. 여은남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어요. 그녀가 도착한 곳은 허일도의 사무실이었어요. 긴장한 얼굴로 안을 살피던 그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어요. 허일도의 비서가 그녀를 보며 일어났어요. 은남씨, 여기 무슨 일이시죠? 대표님을 만나러 왔어요. 비서는 머뭇거렸어요. 그러나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며 허일도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은남아. 그는 그녀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은남은 그런 미소에 속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서동주 어디 있어요? 허일도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다시 서동주가 있는 고문실. 서동주는 방에 남겨진 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손목의 문신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이 상황을 이용해 반격할 시간이었어요. 그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나 여기서 빼낼 수 있겠어? 그 순간 감시 카메라 너머에 누군가가 미소를 지었어요.